근데 어제로 사실상 뭐 시효가 만료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네, 완주. 단일화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99개가 된 거야. 근데 99개가 됐는데 거기서 민주당이 거기서 민주당이 됐어. 네. 그러면 장해찬은 다시 정치 못해. 뭐 네. 근데 이미 지금 국민의힘 부글부글 하고 이게 중앙 언론에 잘 보도가 네. 안 되는데 네. 장해찬 후보가 이제 현장에서 유세라거나 할 때는 용산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얘기를 엄청 강하게 그렇죠. 어필을 하는 거죠.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왠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 아니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숫자상은 그래. 하필이면 99. 99가 됐는데 장해찬이 졌어. 국민의힘도 졌어. 최문호 되는 겁니까? 네. 최문호? 최문호?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99대 201이 돼버린 거지. 네. 그러면 장해찬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하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의석을 떠나서 아무튼 네. 장해찬과 이준석을 봤을 때 이준석이 네. 만약에 화성을 해서 선전해서 아깝게 2등 되는 것과 네. 여기서 장해찬 후보가 완주를 했는데 3등이 되는 거하고는 이게 정무적인 판단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의석이 만약에 101석이 돼도 장해찬 후보는 사실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이상. 네. 근데 99석 되면 이제 한국 떠나야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저는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떨었다라고 하면 우리 사무실에 막 쳐들어와서 유튜브 찍는 할아버지들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네. 장해찬 후보가 어떻게 그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죠. 99석 되는데 거기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정도의 참패를 당하면 누군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생명이나 뭐또 스케이프보트.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민주당이 과거에 패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참패를 당하면 장해찬 후보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그쪽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화난 마음을 꼭 보낼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99석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자꾸 자꾸 99 강조하면 또 이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9번? 네, 구를 은하철도 999. 그거? 네. 또 그거까지 생각하세요? 복면가왕 9번. 야, 이런 것까지 사전 검열을 해야 되다니. KBS도 뉴스 9을 시작할 때 KBS 9라고 시작을 하던데 발언하면 바라남의 구조. 네. 그건 뭐 너무 전통적이었던 거라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새로운 미래하고 정의당의 미래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를 계산하는 거를 얼추 지금 뭐 이택수 대표님도 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양당을 합치면 한 185 정도 어쨌든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럼 15개 정도가 남는 거죠. 근데 그중에 그렇죠. 지금 지지율 분포로 보면 조국 신당이 한 8에서 뭐 12까지도 가능한 뭐가 나오면 그럼 사실 한 서너 개 남는 거거든요. 무소속 제외하면. 그럼 이 서너 개를 정의당이 지금 6석이었는데 뭐 정의당이 한 석도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다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진짜 빨리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올 초만 하더라도 양쪽이 너무 진영화되고 극단화되면서 굉장히 넓은 중원이 있어서 삼지대가 나오면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처럼 역대 다른 선거들과는 달리하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투영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그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또 그들의 어떤 기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 전망이 완전히 지금 빗나가고 있고 그 새로운 미래도 지금 뭐 지역구 한 석 정도가 보이고 만약에 지역구를 얻으면 준연동제이기 때문에 3% 이상이 돼도 이제 비례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역구 한 석 정도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도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고 뭐 무박 48시간 유세인가요? 그 굉장히 어려운 싸움 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구 비례에서 한두 석 정도 이렇게 보면 사실 소수 정당들 제3지대는 완전히 이번 선거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 상황으로 봐야 2석 정도 나오려면 한석 3%가 좌우량 넘어야 되고 2석 나오려면 어느 정도 5%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는 자동답 방식에서는 한 4%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미래는 이제 김종민 의원이 세종갑에서 아무튼 배지를 주웠기 때문에 저 주웠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니까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주웠기 때문에 아무튼 비례에서 어쩌면 못 얻거나 한 석 정도 더 가져가면 새로운 미래 한 2석 정도 개혁신당도 잘하면 2석 정도 한 석에서 2석 비례해서 비례해서 그러면 이제 천하람 후보까지는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 조사에서 자유통일당 거기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막 4%, 5%막 그렇게 나와요. 8번이? 네,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황보승 의원,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까지도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산대로 하면 정의당은 한 명도 못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3% 미만으로 지금 여론사가 나오기 때문에 와, 정의당 0이라는 것도 한국의 정당사에
충격적인 네. 거네요. 그렇죠. 예. 충격적인 어떤 결과가 되는 거고 예. 지금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도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응답 방식에서 보기를 한 뭐 10번, 12번 정도까지 할애해서 하는데 실제 예. 투표용지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선택지가 많아진 투표에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예.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석 정도씩. 예. 그러면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보면 김종민 의원만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네. 정의당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히 봅니다. 나머지 한 40개에서 42개 정도를 누가 가져갑니까? 어떤 비율로 가져갈까요?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이죠. 이렇게 네. 세 당이 3등분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미래가 그래도 15석 이상 가져가겠죠. 15개? 한 6개, 7개 정도는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16, 7. 예, 조국혁신당이 한 15석 정도는 15개. 가져갈 것 같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9석, 10석 정도 가져갈 것 같고 한참인 후보 네네. 가슴이 쫄리겠네. 10번인 후보들이 가슴이 쫄리겠군요. 10번까지는 언젠가는 이제 네. 이렇게 또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예. 10번까지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아주 어중간하게 199나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법약분이. 199는 어중간한 게 아니고 압승이죠. 압승이 아니. 그게 이제 아까 그 개헌선 네. 200석이 아니고 네. 195나 그 190대 중반 때 끝났어. 190대 중반 때 이제 어중간하잖아요. 예? 개헌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개헌선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개헌선은 예. 엄청난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역대 예.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예. 3분의 2 그렇게 가져간 적이 있고요. 예.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죠. 예. 자 190대 중반. 네. 근데 거부권은 아직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네. 전국이 완전히 뭐냐 교착 상태가 되고 네. 그 당장 걸려 있는 게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이거잖아요. 네. 그거랄지 그 전에 있었던 뭐 디올백이랄지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양평고속도랄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꺼번에 다 특검하자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될까? 이게 방어가 가능합니까? 그 190석이 되면 또 그때 190석이 넘어서는 진짜 범야권이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조기 앞에 고지에 200석이 보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역동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가면 사실 레임덕이 아니라 뭐 데드덕이라는 표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사실 정부가 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자체도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그냥 뭐 방송이니까 재미를 위해서 얘기하면 199가 됐다. 근데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김종민 의원이 나간 게 사실 새로운 미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 이런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고 나서 요새 캠페인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못하죠. 네, 민주당 지지층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런 판단들은 작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 2명인데 개혁신당이 지금 보수에 가까운 야당인데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개혁신당은 어느 포지션에 있을 거냐 이러면 개혁신당은 특검 찬성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가면 의석수에 비해서 이들이 굉장히 스윙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렇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